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이 복지는 장애인, 노약자, 미성년자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복지 정책은 국민과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만들어냅니다. 대개는 이 사람들이 공짜로 좀 나눠준다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표를 줄 것 같으니까 옛날에 돌리던 막걸리 수건 대신 복지를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정치인은 이 복지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복지에 붙어가지고서 복지를 활용해서 표를 얻어서 먹고 사는 이 기생충인 것 같아. 무분별한 복지는 권력록의 누님은 정치권이 만든 망국 정책입니다. 이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다 복지로 휘청거리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 팔아서 돈이 좀 나라에 생기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자기한테 표를 줄 것 같으니까 자꾸 나눠주고 다음 사람은 조금 더 나눠주고 다음 사람은 또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일을 안 합니다. 복지에 치여가지고 그 국가에 쌓인 그 부를 가지고 기간 산업을 발달시키고 제조업을 발달시키고 해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공짜로 돈을 나눠주니까 국민들이 다 먹고 이렇게 나무꾼을 해서 낮잠만 자니까 돈이 있을 때는 나눠줬는데 없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오일값이 100불, 120불 할 때는 나눠줄만 했죠. 근데 이게 20불, 30불로 떨어지니까 국민에 나눠줄 돈이 없거든.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해가지고서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투쳐서 먹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실업수당이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 복지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말지. 그러면 국민 전체가 월급쟁이가 되는 거야, 국가에. 그래서 결국은 코스타리카 아마 그 파산했죠.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백인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90%가 백인입니다. 이 유색인종은 별로 없어요. 흑인들 얼마 조금밖에 없어요. 아르헨티나가 영농 최고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생산량이 많으니까 농산물 팔아가지고 이 국가가 부자가 됐거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군인들 먹어야 되니까 먹는 식량을 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출을 했더라고. 그다음 국가가 돈이 많이 생기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있는 돈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정치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복지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일을 안 하고 복지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한 수십 번, 한 20번이 넘게 모라토리움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MF의 단골 국가야, 아르헨티나가. 아마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5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지금. 그렇지. 그리스는 관광 대국이니까 관광 자원이 많아서 나라 전체가 관광처니까 그 밀려드는 관광객이 놓고 간 돈으로 정치인들이 복지를 실시하다가 관광객이 끊겼거든. 왜 끊겼느냐? 근데 옛날처럼 이제 볼거리가 이제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돼가지고 전 세계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지금까지 해오던 복지를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저렇게 기울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헤어나지 못했을 거요.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복지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자발 실업의 천국이야. 세계에서 제일 자발 실업이 많은 나라예요.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최소한에게 먹고 살 건 준다고. 웰페어. 한 달에 850불인가? 누구든지 그건 줘요. 굶어 죽지 말라고. 한 사람 앞에 850불이니까 한 식구면 애 둘만 나면 네 식구잖아요. 네 식구가 850불씩 받다 보면은 한 3,000불이, 순수입이 3,000불이 넘는다고. 한 달에.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나가서 미니멈 웨이지를 받아가지고 순수입이 3,000불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 더 좋은 예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사업 활동을 중단시켜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우니까 연방 정부에서 600불씩 실업수당에다 600불씩 더 얹어서 줘가지고서 이 미니멈 웨이지로 벌던 2,000불씩 벌던 사람들이 한 달 수입이 갑자기 4,000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2,000불 버는 게 미친놈이야.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들어가지고 그 기업을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했는데 나간 레이버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2,000불 받느니 놀고 4,000불 받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복직 없는 사람에게는 복직 수당으로 1,200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미국도 복지로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게 내가 볼 때. 지금 한 4,500만 명 정도의 실직자가 생긴 것 같아요. 복지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자발 실업자입니다.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이 일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으니까 직장으로 복귀를 안 해서 생긴 자발 실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 실업자들이 늘어나니까 미국은 매년 적자 재정을 뿌려요. 매년 적자야. 뭐 몇 조 달러씩 적자야. 뭐 한두 푼도 아니야. 그것이 매년. 근데 미국은 정부 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앙은행이 국가 소속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기업입니다. FRB가 중앙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그럽니다. 개인 금융기업입니다. 큰 은행들이 몇 사람이 출자를 해가지고 맨날 돈 장사는 금융단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사기업에서 통화 발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통화 발행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매년 적자 운영을 하면 돈을 꼬아야 된다. 그 적자한 만큼. 어디서 꼬느냐? FRB에서 꼬은단 말입니다. FRB에서 꼬우는데 그 돈을 꼬줄 때 그냥 FRB에서 꼬주는 게 아니라 그 사기업이니까 돈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꼬주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을 담보로 트레저리 빌이라는 그걸 줄여서 T빌이라고 그럽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FRB에 줘야 그 액수만큼 돈을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국채를 발행할 때는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예, 그 발행할 시기에 이자율을 해가지고 적정 이자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자를 페이를 내야 됩니다. 꾸간 사람이. 정부가 그러니까 사기업한테 돈을 꾸어다 쓰고서 이자를 지불하는 거야. 적자 재정이 그런 겁니다. 이 미국 정부에 그래서 그 적자는 그 FRB의 장사야. 비즈니스 증대, 확대하는 재료의 기회예요. 왜냐면 돈을 찍어서 주고 그만큼 그 액수만큼 TV를 받거든.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거든. 이자 수입이 생기거든. 그리고 쟤네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 TV를 다시 국민에게 팔면 현금이 자기네들 찍어서 풀었던 현금이 주들한테 들어와버리니까 주들이 현금 찍어서 갖는 결과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더라니까요. FRB는 그 FRB 발행한 그 채권은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이제 매년 그 부채가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니까 FRB에서 찍어서 정부한테 꽂은 돈은 나중에 도로 FRB로 가버려요. 왜냐면 그 TV를 팔면 현금이 또 회수가 되거든요. 그걸로다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들의 FRB의 이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융위기는 FRB의 호기예요. 장사할 수 있는 호기예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FRB에서 돈을 꼬거든. 돈을 해결하려고. 또 꼬을 때마다 정부에서 차용증을 써서 주거든. 이자 붙여가지고. 이자 붙여서 주고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FRB에다 정부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그리고 FRB는 자기들이 찍어서 TV를 받고 정부에 준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 TV를 국민한테 팔면 현금이 자기들 찍은 만큼 도로 들어오니까 현금 찍으면 자기 돈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인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은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복지와 해서는 안 되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해야 될 복지는 무엇이냐? 이 장애인, 이 경제력이 없는 장애인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꼭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없는 노약자, 1000명이 다 할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먹고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력이 없잖아. 부모도 없고 의지할 때 부모 형제도 없는데 그 미성년자를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 그게 정부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요즘은 국민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로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복지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자발 실업자는 복지를 해줘서는 안 돼.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경제력이 자기 노동력이 있으면 경제력이 있는 거거든. 노동도 하나의 경제 가치니까. 자발 실업자는 도태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자발 실업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정부에서 복지를 실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헌법에 상에 명문화된 근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인권은 제한돼도 괜찮습니다. 제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죄를 져서 영창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죄수가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한 자도 죄수입니다.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인권이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자발 실업자들이 일을 안 해서 애국 근로자들이 100만 명이나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 이 자발 실업자들은 먹고 놀면서 애국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자발 실업자들을 퇴출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우선 먹어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설 거 아닙니까? 나서면 애국 근로자들이 차지한 100만 개의 일자리가 다시 해소되는 거예요. 자발 실업자들은 갖가지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월급이 적다든지 회사가 보잘것없다든지 갖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국 노동자들은 그걸 와서 그것도 감수하고서 가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그 한국에서 자기네들 먹고 살고 나머지 돈을 자기 가족들한테 송금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발 실업자들을 퇴출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걸 가리기 전에 먹는 것이 우선이니까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우선 한다고 하면 애국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차지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100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애국 근로자에게 넘어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국내에 있는 자발 실업자들이 그 일을 다시 차지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전국에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야. 어떻게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합니까? 5천만이 어떻게 대통령을 다 합니까? 어떻게 5천만이 다 현대 삼성에서 가서만 일을 합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꼭 좋은 직장에 가서 남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직장을 가야지. 안 그러면 나는 실업자라는 게 하는 게 낫다. 그런 사람들은 도태돼야 됩니다. 자발 실업자들을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강제해도 되겠습니까?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일을 해서 얻는 즐거움, 일을 해서 얻는 보람, 일을 해서 얻는 자부심, 이런 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나가야 돼.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정부가 있는 것이야. 국민 앞에 목에 기부수하고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뺑땅이나 뜯고 일당 독재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을 좀 더 교육시키고 성화시키고 장애자들, 경제력 없는 노약자들, 경제력 없는 미성년자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게 정부의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매 있는 거거든.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고 윤리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사회윤리가 교육의 근간이 돼요. 사회윤리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수학 공식 하나 더 하는 것이 사회를 경영하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난 영어 단어 몇 개 더 알고 수학 공식 몇 개 더 하는 것으로는 사회와 국가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갈등은 사회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윤리가 바로 서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윤리고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거 구별도 못하는데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우선 그것을 먼저 구별하고 난 다음에 영어도 단어도 몇 개 더 알고 수학 공신도 몇 개 더 알면 좋죠, 그거야. 그러나 그 근본적인 사회 윤리, 인성 교육이 없이 공부만 조금 잘해가지고는 사회와 국가의 운영이 안 됩니다. 나도 기업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나는 그 사람의 인성을 먼저 봅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물론 좋긴 하죠. 그러나 기술이 뛰어나고 인성이 좋지 않으면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칩니다. 내가 언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해야 할지를 잘 계산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인성이 올바르고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면은 기술은 내가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나한테 해악을 끼치지 않는데 인성이 못되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안 쓰고 지금도 안 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 기술은 두 번째입니다. 난 항상 사람 됨됨이가 첫째. 나는 그걸 봅니다. 일당 독재 시대가 시작된 것도 사회 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회 윤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윤리를 세우면은 자발실업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기가 갈 자리를 압니다. 이제 삼성이나 현대의 일자리를 안 가져도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고, 일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삼성에 가서 일하는 거나 개인 자영업자한테 가서 일하는 거나 돈 차이만 조금 있지 일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일하는 건 훨씬 삼성 같은 데 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경쟁이, 거기는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경쟁이 훨씬 더 첨예하거든. 근데 자영업자 같은 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면 그렇게 첨예하게 대접을 안 해도 웬만큼만 하면 되거든. 중소기업이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사실은. 한국인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나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일상에 많이 쓰는 게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나라, 우리 동창. 이 우리가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자주 쓰다 보니까 입에 달려가지고 마누라, 우리 마누라야. 우리라는 얘기는 말이죠. 사람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나의 복수. 우리는 복수입니다. 나는 단수고.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마누라.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남편? 그거 좀 이상한데요? 내 남편이야지. 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냐?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는 복수고 나는 단수지만, 이 사회 통념으로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울타리. 우리가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도 이우리와 천양지차의 뜻,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이우리가 이우리고 이우리가 이우리입니다. 울타리.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만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 남의 울타리는 다 개새끼입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1년 선배도 깍듯이 선배 대접을 합니다. 남의 울타리로 가서 남의 학교 동창회는 10년 선배도 친구야, 너 친구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는, 내 울타리가 아닌 다른 우리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옛날에 한번 선거 때 해자됐던 경상도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그 우리입니다. 이게 그 우리입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서는 남이 아니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울타리 벗어난 건 다 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단체를 벗어난 것은. 이놈의 우리 울타리가, 우리 문화가, 이 울타리 문화가 이 한국의 모든 갈등의 본산지입니다. 좌파. 울타리 안에 좌파잖아, 이거. 또 하나의 울타리, 이거 우파잖아, 이거. 이게 진보, 보수. 이거 다 다른 울타리잖아, 이거.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실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는요, 철저하게 종적 사회입니다. 선후배가 분명하고, 어른을 진짜로 공경을 하고,
돈 많은 놈을 존경하라고. 이 안에서는 진짜 그런다. 이 안에서는 진짜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이 우위를 벗어나면 이제 그 동방예의지국을 벗어나는 거야.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둘의 갈등이. 이게. 예. 이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에 갇힌 종적 문화가 울타리를 벗어난 행적 문화로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가 발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울타리 문화가 지금 한국의 일당 독재도 만들고 좌파도 만들고 우파도 만들고 진보도 만들고 보수도 만들고 남북도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저희 나라 저희 우리고 남한은 우리고 복지도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복지도 그렇게 사용하네요.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1등과가 못 됩니다. 그리고 이게 행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행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종적으로 연결이 돼서 안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아워라는 얘기를 별로 안 씁니다. 우리가 아워거든요. 아이는 많이 써요. 내가 우선이거든. 그런데 한국은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거든. 왜? 그 안에 종적인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는 그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 미국은 아오는 별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I did that for me. 이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나라 발전도 1등 국가도 통일도 안 됩니다. 이 세계도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아니면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미국, 한국은 한국 울타리 안에 있는 한국. 그 안에 또 울타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부도 울타리들이. 우리가 이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고 사회 윤리를 발전시키지 않고 1등 국가가 돼봐야 말짱 헌일입니다. 사회 윤리도 없고 이 울타리로 떡떡 갇혀서 갈등만 유발되는 옛날에 한국에서 말하면 이제 벼락부자가 된 사람하고 졸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없이 이 울타리를 걷어내지 못하고 울타리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이 사회 윤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양심을 키워나가지 못한 그 1등 국가는 졸부입니다. 돈만 있지 온 국민이 이것도 협조를 해야 울타리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울타리는 꼭 걷어내야 되는 우리 아주 진짜 버려야 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고유 문화거든요. 문화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 지속적으로 사회 윤리를 세울 정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계몽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의 일이야. 울타리를 걷어내고 좌우 갈등이 이렇게 싸워서 맨날 싸우지 말고 그걸 정부가 그걸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계몽하고 이래야지. 정부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 울타리에 있는 사람만 거기서만 먹고 살면 거기 바깥의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오. 바깥의 사람 다 굶어 주나? 이게 정부만의 계몽 가지고도 또 안 돼요. 이 울타리 걷어내는 일은. 그리고 사회 윤리를 키워나가는 일은 모든 지식인들, 이 사회적 지도자들, 교육기관, 매스컴, 텔레비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모든 그런 게 사회 기존을 윤리에 맞춰야 됩니다. 윤리에. 그래서 국민을 자꾸 계몽해 나가야 돼. 지식인들이. 그래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사실인 건 알지만 이걸 누구 힘으로 걷어내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이 다 협조를 해서 걷어내야지. 국민 모두가 해야 될 일이 하면은 금방 좋은 나라가 될 건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나 같은 무명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가 운영의 전문가인 모든 지도자들, 정치가들, 경제학자들이 왜 이걸 실제로 안 하냐 말이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오. 무엇을 해서 위에서 정치를 한단 말이오. 지 울타리를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건 지 울타리를 위해서 정치하잖아. 지금 여당도 자기 울타리 안에서 지들이 다 큰 울타리 가졌다고 그 안에서 그냥 북치고 장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윤리가 씨가 말랐기 때문에, 양심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야. 한 가지 얘기하면 지금 여당이 지금 독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가난한 놈은 다 죽으라는 얘기야. 부자만 살고. 그거 뭐가 달라요? 저들 힘이 있으니까 저들만 살고 힘없는 놈은 다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우리 마누라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내 마누라. 우리 남편 오면요. 다른 여자도 우리 남편 오면 내 남편 다 섞여요.
마누라도 우리 남편, 이거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면 다른 놈도 우리 마누라 할 거 아니야. 그럼 마누라가 다 섞였지. 예, 그런 건 좀 앞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구분을 하려면, 예, 이제 윤리적 기준도 좀 높아져야 되고, 양심도 좀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울타리를 허물어야 된다. 우리 울타리 허물어가지고 1등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